야, 그래도 네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너 그러다 인간관계 끝장난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말도 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파이팅. 아니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자꾸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입니까? 자꾸 힘을 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요, 공감과 위로의 말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선후배끼리요, 야, 인생 사는 게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나 넋두리를 서로 주고받을 때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하기 잘 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말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하기도 좀 잘 하면 좋고요. 그리고 좀 밀당의 말하기도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협상 이런 것도 잘하면 좋고, 또 일상에서 스몰톡 있죠. 이렇게 센스 있게 말을 주고받는 말하기도 뭐 잘 장착해 놓으면 꽤 유용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공감하고 도닥이고 응원을 주는 이 대화법이요, 생존의 언어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거 배우는 거 혹시 아셨어요? 여러분 때는 아마 안 배우셨을 텐데, 저는 마치 공감과 위로의 대화법이 그런 생존 수영과도 같은 생존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깊은 물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띄워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을 서로가 좀 도움을 받아서 구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이번에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우리 왜 이렇게 공감이 그런데 좀 잘 안 되고 어려운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마음 그 상담실에서요, 많은 분들이 관계나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렇게 믿고 지낼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변에서 자신의 마음을 딱 열어올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반응한다고 하는 건데 분위기가 좀 흐려지고 상대가 원했던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사연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요, 마치 지금 보고 계신 이 나무 한 그루와 좀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무 지금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나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 나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일단 뭐 푸르르다. 이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잎도 되게 많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요. 잘 생겼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지요. 주변에 나무들이 없어요. 혼자 우두커니 서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화면상에.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아요. 뿌리가 안 보입니다. 자, 이런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있고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땅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나무는 평소에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짱짱한 그런 좋은 날에는 꽤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올해 진짜 비 많이 왔죠. 이렇게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이 나무는요, 옆에 같이 비를 맞아줄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혼자서 다 맞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휘청휘청 거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근데 마치 이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여요. 하는 일도 잘하고 막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맘 같지 않은 태풍 같은, 홍수 같은 일을 겪을 때 유난히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맞아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
그리고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서 너무 휘청휘청 거려서 우울한 기간을 오래 버텨내야 되고 굉장히 삶에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가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뿌리가 단단하고 깊게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충분한 공감을 받은 경험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감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속에서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막 평가하지 않고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고 내가 마음에서 경험되는 그것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요. 쫙 뿌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아주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거뜬히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나무의 비유를 좀 드렸는데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뿌리가 단단하십니까? 그리고 좀 휘청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선물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공감과 위로가 생존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비록 뿌리가 단단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생존의 언어를 배워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씩 좀 힘들 때 서로 기대면서 나무가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되면 이 뿌리는 조금씩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아가 볼까요? 자, 한번 최근에요. 여러분에게 나 이런 거 좀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왔던 혹시 사람 있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을 좀 털어놓던가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마음은 어땠나요? 그때 또 나는 어떻게 반응해 줬습니까? 뿌리를 좀 잘 만들어 주셨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함께 가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뭐 이런 고민들 있죠. 저는 이런 고민 사연을 참 많이 듣는데 만약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하실 건지 저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왜 우리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공감하면 안 돼요. 그 사례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오히려 공감에 방해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랑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거 몰라요, 누가? 인간관계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는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심정과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옳은 말 하면 대화 안 하고 싶어지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야, 너 그러다 인간관계 끝장난다. 막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막 가까운 사람이 애낀다는 이유로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막 이런 말까지 덧붙여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관계가 힘들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죠? 이러다가 관계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 엎으면
마음이 더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네, 위협하시면 안 되고. 자, 평가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진짜. 네가 좀 그런 면이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막 이때다 싶어서 한술 더 얹으면 진짜 말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적당히 듣고 나서 야, 그럴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지식, 뭐 책에서 읽었던 좋은 이야기, 솔루션들을 막 갖다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은 어때? 하는 솔루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준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런 솔루션과 좋은 방법은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준 다음에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일반화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 너만 힘드냐? 요새 인간관계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 있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 라는 의미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민하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술 더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말도 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자기가 마이크를 탁 빼앗아 갖고 자기에게 흥분해서 더 하시는 분들 있죠. 말이 너무 많으신 분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그냥 화제를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제 용기 내서 마음을 탁 열었던 사람이 그냥 탁 닫아버리고 에이, 나한테 관심 없네.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너무 빨리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이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힘이 없다는데 자꾸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입니까? 자꾸 힘을 내게. 그래서 이 파이팅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너무 성급하지 않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쭉 들으시면서 내가 들었던 말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고요. 나 저 말 했는데 친구한테 이런 문장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힘들 때는 워킹맘이니까 일도 하고 애 키우기가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게 병행하기가 너무 참 어렵네. 이렇게 하소연하면 주변에서 저를 이제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한테 제가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 2마리가 넘으면 힘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지금 네가 알긴 뭘 알아. 지금 강아지를 키우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땐, 그 친구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쉽게 이해한다 라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줄게. 실컷 말해봐. 이게 더 좋은 공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선배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야, 너 슈퍼우먼이잖아.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후배한테 너는 슈퍼우먼이라고 막 치켜 세워주니까 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외롭다. 집에 나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왜 공감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닥에서 이렇게 둥 떠오르지가 않냐면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말을 넣어주는 거죠. 나의 솔루션이나 어떤 나의 그런 응원 같은 거를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줘서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요. 누군가 해주는 말로 우리 두 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 때는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에 관해서 바닥까지 이야기를 뱉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힘들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내가 기차를 지금 탑승할 것이냐, 요게 진짜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열차를 탑승해야만 진짜 공감이 이루어지지, 그냥 그 열차도 안 타고 내가 뭔가 말해주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서운함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요, 그 사람 말만 듣지 않고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을요,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요, 그릇하고 잘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거잖아요. 공간이 좀 커서 그 안에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말그릇이 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그냥 말만 담는 거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담아낼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저게 전부가 아닐 텐데,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 건데 한번 기차 여행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말 너머의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저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그릇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번 기회에 말그릇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그릇을 키우려면요,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빙산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이 빙산을 잘 활용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빙산의 특징은 수면 위에 보여지는 건 일부고 그 수면 아래에 더 찐들이 있죠. 더 거대한 실제가 있을 때 우리가 빙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말과 마음의 관계도 딱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위로 보여지는 저 행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뱉어서 표현하는 언어 말이에요. 근데 그 수면 아래의 이 마음의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음은요,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볼 텐데요. 저 밑에 보시면 욕구 보이시죠? 거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욕구라고 하는 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한다는 것.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욕구가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욕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큰데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해요. 식욕이 나를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배고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깊은 곳에는 욕구가 이렇게 우리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지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카메라 하나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건 저의 여러 욕구가 저를 이곳에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의 욕구는 여러분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 공감에 대해서 막 알리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욕구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간관계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 인간한테 기대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듣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일부러 막을 수가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일단 나한테도 기대를 하게 되죠. 내가 카메라 앞에서 버벅대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겠지. 저한테 기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눌러 주시겠지.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겠지. 여러분 마음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인간관계가 다 내 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댓글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요를 안 누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감정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딱 우리 마음에 퍼져요. 그래서 서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화가 나는 마음이 감정에 확 전염이 되고요. 또 한쪽에 보시면 지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자동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여러 판단과 평가가 제 머릿속에 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욕구부터 감정까지 쫙 마음에서 올라와서 수면 위로 말이 한마디 나갑니다. 괜히 했어.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누군가 괜히 했어.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깊게 공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왜 그 한마디를 하게 됐는지를 탐험해야 진짜 마음의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마음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공감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심지어 굉장히 모순된 그런 감정들을 한번 쫓아가서 표현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요,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분노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분노와 짜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감정의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한두 개만 채워지는 감정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5만 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여러 감정들이 동시에 우리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빙산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찰랑찰랑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건 그 사람의 분노 너머에 무슨 감정이 더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분노 너머에는요, 슬픔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슬퍼서 화를 내는 사람도 많고요. 외로워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두렵고 또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그냥 화와 짜증으로 표현해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분노 말고 이런 다양한 감정도 근데 너가 그렇게 화도 내지만 때로는 되게 힘들고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 라며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비슷한 개념으로요. 막 누가 되게 두렵다고 해볼게요. 나 되게 무서워. 되게 두려워.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연 두려움만 있을까요? 두렵구나. 이렇게 딱 끝내면 깊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 너머에는요,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설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말을 툭툭툭툭 여기저기 뱉어내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때 감정을 나누지 못하냐면요. 다른 사람 감정을 공감하기 전에 내 것도 잘 몰라서 그래, 내 것도. 내 감정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 감정 너머의 것도 우리가 살필 수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감정에도 좀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은 감정이 어떤 유형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폭포수 유형이 있어요. 폭포수 유형은 뭐냐면 딱 봐서 아시겠죠?
fire. 이 마음 안에요. 감정이 딱 두 개만 있는 분이 있어요. OX. 그래서 좋을 때는 그냥 O 눌려서 좋아요. 만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좀 불편해지거나 뭔가 내 맘 같지 않게 돌아가면 이 X 버튼이 딱 눌리는 거죠. 그럴 때 표현되는 감정은 되게 뭐겠어요? 센 감정들이 나오죠. 분노, 짜증 이런 감정만 나오는 유형들을 폭포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자, 호수형은 뭐냐면요. 저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잠잠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아예 그냥 참고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왜 서울 근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호수 가까이 가보면 악취 엄청 나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좀 평온해 보이지만 가면 순환이 안 돼서 환기가 안 돼서 악취도 나고 쓰레기도 고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감정은요, 그때그때 느끼고 해소를 해줘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데 계속 쟁여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호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건 마지막에 수도꼭지형이에요. 수도꼭지형은 찬물, 뜨거운 물. 우리가 흔히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을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좋고 나쁨은 없어요. 모든 감정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골라 쓸 줄 알고 강도 조절도 가능한 사람. 그 내 마음 안에요. 이 감정의 종류가 많아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수도꼭지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의 감정을 좀 잘 주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감정의 패가 많아야 돼요. 여러 카드가 있어서 요거야? 요거야? 이런 거. 이건 어때? 네 마음 이거 오다 주었는데 맞아?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감정의 단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감정 단어들 보이시죠? 근데 꼭 이거 아니셔도 돼요. 예. 뭐 감정 단어라고 검색만 해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 딱 세팅하셔서요.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아우 내가 그때 그냥 승질내고 말았는데 내 감정은 어땠지? 이렇게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상대의 마음도 더 넓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는요. 랭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랭귀지.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요. 단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 공부 안 하고 회화를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공감에 대하도 마찬가지예요. 진심만 갖고는 잘 안 돼요. 진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공감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언어, 보케블러리가 합쳐져야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정 단어다. 챙겨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욕구와 의도를 같이 찾아보자. 그것이 공감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빙상 그림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욕구,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욕구가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는 욕구 대신에 긍정적인 의도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일은 내 뜻대로 잘 안 됐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가졌던 좋은 의도, 그 좋았던 시작의 마음, 긍정적이었던 첫 출발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봐 줄 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이 넓은 그 벌판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맨홀이나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쏙 빠지는 거예요, 맨홀에.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진짜 놀라고 두렵고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놓은 게 없고 뭐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탓하죠. 누가 여기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거야? 막 이렇게 세상과 타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맨홀에 빠지면 이렇게 둘러봐도 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가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맨홀에는 어딘가에 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우리 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중이라서 아시잖아요. 결국은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좋았던 그 마음,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봐 준다는 것은 그 사다리를 찾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은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그 힘으로 잘해낼 수 있다는 그 사다리 역할을 바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맨홀에 빠진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끼는, 그 사람을 애정하고 추앙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찾아주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거창하게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친한 후배하고요,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엄마. 이렇게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 엄마, 그거 보내지 마시라고요. 받긴 받았는데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감 잡으셨죠?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음식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서 자꾸 썩어 버리는데 보내지 말라고 해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짜증의 수위가 높아져요. 안 먹는다고요, 다 버린다고요 하면서 끝내는 아, 몰라요 이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면 본인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또 계속 짜증을 내면서 그 감정을 이어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지금 작은 맨홀에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그 친구의 마음을. 그럴 때 왜 좀 전에 했던 스텝 1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계속 짜증내고 있는 그 후배가 짜증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마 속상함도 있을 거고 미안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답답함도 있을 거고 그런 걱정, 이렇게 전화 끊어버려 갖고 엄마 마음 괜찮나? 뭐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아유, 야, 너 걱정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아예 그럴 때 좀 답답하겠어 이렇게 해주는 게 스텝 1. 기억하시죠? 방금 한 거요. 자, 스텝 2는 뭐예요? 그 친구가 결국 짜증내면서 소리내면서 끊었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을 때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도가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 전달은 안 됐지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일은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 빠질 때는 안 보이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잖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못 뱉어서 그렇게 먼 길을 대화했을 때 그 마주 앉은 선배가요, 아유, 너도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 아이고, 그렇게 말해서 속상하겠네. 이렇게 제가 반응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깊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로부터요, 자신에게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 엄마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음식으로 본인을 그러니까 음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걸 알고 있다는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겠죠. 아마 제가 그 상황에서 에이, 엄마들은 꼭 그래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에이, 짜증나겠네 이렇게 쑥 넘어가 버렸다면 그 자식 사랑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조금 이렇게 얄미워하는 친구가 막 하소연할 때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친구한테 긍정적인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저 친구가 공감이 좀 안 되네. 공감이 어렵다. 이렇게 했고 그 순간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데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의 긍정적인 욕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 거 찾아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남의 흑진주를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막 일도 하고 아이도 막 키우고 하다 보면 때때로 되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자책할 때도 있어요.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학원 시험 빵점 맞을 때 내가 시험 공부를 못 봐줘서 그렇구나. 되게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책하고 혼내고 일을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먼저 내 긍정적인 의도, 나한테 숨어있던 긍정적인 욕구부터 내가 좀 알아줘야 돼요. 내가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어. 일도 잘 해내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싶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잠시 한쪽에 기울어진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막 애를 깰 때도 있거든요. 막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혼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그릇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러면 되나? 전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잘 가르치고 싶었어. 아이들을 이걸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네. 다음엔 조심하자. 이렇게요. 이걸 바로 우리는 자기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그 실력이 늘잖아요. 상대방께 잘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의 힘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우리는 결국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시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 사람은 뭘 잘해내고 싶었을까?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저 사람이 뭘 해내고 싶었지? 이 물음표를 들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꼭 해내고 싶었던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욕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음여행 마지막은요. 지금 감정, 그 다음에 의도, 긍정적 의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질문하라입니다. 공감과 위로할 때 내 말 그만하고 내 얘기 그만하고 상대에게 질문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누군가의 그 순간을 함께 지켰을 때 홀로 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기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빌려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흡족함이 있어요. 뿌듯함. 와, 이게 인생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진짜 럭키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그런 한 사람이 없는데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쉬운 일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했던 감정, 또 의도, 또 질문, 이 방법이 그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질문? 뭘 질문해야 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했던 그 질문은요, 어떤 책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저 친구가 지금의 이야기 보따리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서 저 친구가 더 많이 말하도록 할 수 있는 질문 있죠. 뭐 더 얘기해줘. 그럴 때는 어땠어? 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충분히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실 때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저 친구의 에너지가 점점 올라올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질문해 보셔서 그 맛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맛보면요, 이게 또 중독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서로의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꼭 이 말을 상대의 귀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힘든 얘기일 텐데. 덕분에 너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서 참 좋았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네, 솔직한 마음 보여줘서 고마워. 힘들 때 곁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네. 요 말을요, 꼭 좀 해주세요. 이 말을 그 사람 손에 들려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열 때, 특히 자신의 약한 점, 실패,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말할 때요,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말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주저할 때도 있고, 왜 말해놓고도 후회하실 때 있죠. 너무 말했어. 저 친구한테 저 얘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겁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을 해주시면 안심이 돼요.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위로받고 공감받는 건 정말 따뜻한 거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뿌리가 단단해지고 너도 뿌리가 단단해져서 같이 우리가 숲 안에서 좀 숨 좀 쉬면서 비도 피해가면서 이 고단하면서도 이 의미 있는 이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공감과 위로의 언어 우리 열심히 연습해봐요. 고맙습니다.